네, 울산의 사건 사고 그 뒷이야기까지 들어보는 백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울산 MBC 보도국 정인곤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나온 뉴스였어요. 네. 위급 상황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취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요? 네, 사건은 지난 6월 새벽에 발생을 했습니다. 50대 남성이 술에 취해서 도로에 쓰러져 있었고 이를 구조하기 위해서 구조대가 출동을 했습니다. 구조대가 이 남성을 구조를 해서 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이제 처음 도착한 병원 응급실에서 사정이 있어서 다른 병원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예. 그때 갑자기 이제 남성이 소방대원의 뺨을 때리고 막 욕설을 퍼부었던 겁니다. 이제 해당 남성은 병원에서도 의료진에게 발길질을 하거나 뭐 식당에서 술에 취해서 유리 잔을 집어 던지거나 뭐 이런 소란 등도 피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또 뭐 한 번은 자신의 옷에 불을 붙여서 뭐 거주하고 있던 고시텔 바닥에 던져서 불이 나게 할 뻔한 일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이 저지른 범행이 모두 8건으로 조사가 됐고요. 법원에서는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을 받았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2번 기간인데 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이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응급실에서도 진짜 응급한 상황이 아니니까 받아주지를 않은 거군요. 맞습니다. 참 당연하게 처벌받아야 하는 일이 맞는데 네. 그런데 특히 구급대원 폭행과 같은 행동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징역형 같은 중형에 선고되지는 않았다고요? 맞습니다. 결국 이제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라는 이유로 감형을 받는 경우가 태반이었거든요. 이제 지난해 전국에서 일어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재작년에 비해서 25%가량 늘어난 248건이었는데요. 이제 전체 사건의 85%는 가해자가 음주 상태였습니다. 예. 이제 최근 3년 동안 일어난 관련 사건 내용을 좀 보니까요. 551건 가운데 33%는 공소권 없음이나 무혐의 처리, 그러니까 어떤 처벌도 내려지지 않았고요. 와. 이제 처벌을 받더라도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 징역형 같은 중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9%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이 구급대원 폭행 같은 문제는 지난 2018년 전북 익산시에서 구급 활동 중에 취객이 휘두른 주먹에 머리를 맞아서 뇌출혈로 한 달 만에 숨진 고 강현희 소방경 사건 이후에 구급차 좀 심각성이 좀 대두가 되면서 네. 구급차 안에 폭력 상황을 자동으로 신고를 하는 장치 같은 것도 부착되는 이제 그 정책이 시행이 됐는데 네. 사실 설치율이 지금 전국 기준으로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거든요. 예. 이제 구급대원분들을 대상으로 한 폭행이 워낙 좀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구급대원분들 아마 지금 청취자분들도 아실 텐데 출동 때마다 일명 바디캠이라고 불리는 이렇게 가슴에 부착하는 카메라를 달고 출동을 하세요. 네. 이제 좀 반복되는 이렇게 좀 빈번하게 반복되자 이제 구급대원 폭행을 좀 막아보자 해서 올해부터는 음주나 약물 복용 등을 이유로 감형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법도 시행이 되면서 처벌이 이제 이런 중형, 뭐 징역형 이런 것들이 나오는 처벌이 앞으로 좀 더 무거워질 전망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동안은 왜 우스갯소리처럼 그런 얘기들 하셨잖아요. 술이 왼수지 사람이 왼수냐.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명백하게 좀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술을 마신 그 사람도 문제다. 그런 거죠. 이게 워낙 이제 구급대원뿐만 아니라 뭐 응급실에 실려오거나 이런 상황에서의 좀 폭행 사건이 많다 보니까 네. 이제 술을 마신 주치자라고 처벌이 감경되는 경우가 좀 많이 좀 이곳저곳에서 좀 일어나는데 사실 술을 마셨다라고 그 처벌을 감경해 주는 경우가 각종 사건에서 적용이 돼 왔거든요. 네. 의료계에서 이런 상황에 좀 심각성을 느꼈는지 주치 폭력은 이제 감경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가중 처벌을 해야 하는 사유다라고 주장을 할 정도로 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보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구급대원이라고 통칭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119 맞습니다. 예, 고용된 그분들인 거죠. 맞습니다. 사설업체 소방관 구급대원은 분들입니다. 네, 소방관 분들입니다. 아닌 거죠. 네. 알겠습니다. 조만간 좀 전반적인 그런 사설업체까지 포함하는 분들을 아우르는 그런 법안도 마련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요, 다른 뉴스인데요. 울산 도심이 불법 주정차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었어요. 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 건가요? 이번에 이제 울산 하면은 떠오르는 대표 도심 지역
남구의 불법 주정차 관련 자료를 받아서 보도를 해드린 내용인데요. 불법 주정차가 정말 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남구에 설치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가 모두 142개라고 합니다. 이 CCTV를 통해서 최근 1년 동안 적발된 불법 주정차 건수가 무려 35,688건에 달했거든요. 와. 이제 가장 심한 곳이 삼산동에 있는 한 통신사 대리점 앞 도로였는데요. 예. 이곳에서만 1년 동안 6,600건이 넘게 적발이 됐다고. 1년 동안요. 1년 동안입니다. 또 이제 불법 주정차가 심한 곳들은 뭐 고속터미널이나 삼산동 롯데호텔 같은 도심 지역 그리고 신정시장 인근이 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요. 남구청에서 운영하는 또 이동식 단속 카메라가 따로 있어요. 차량 위에 달고 다니는 이것도 여기에도 지금 매년 한 2만 건 넘게 단속이 되고 있고 주민 신고로도 단속이 가능한데 이것도 한 3만 건 넘게 1년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를 감안을 해봤을 때 1년 동안 남구에서만 단속되는 적발되는 불법 주정차가 거의 한 10만 건에 육박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또 불법 주정차 단속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디다 대라고 그러는 거냐. 자리부터 마련을 해달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이유를 좀 분석을 해볼까요? 왜 이렇게 네. 많이 적발되는지? 울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운전자분들이 주차를 조금 함부로 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공영주차장이 좀 부족하다라는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울산에서 차량이 가장 많이 찾는 공영주차장 중 한 곳이 그 다들 아실 텐데 삼산동 평창현대 앞 공영주차장인데요. 네. 여기가 이제 인근에 백화점도 있고 식당, 카페 이런 것들이 정말 밀집해 있는 도심이다 보니까 인기가 정말 많은데요. 점심시간을 사실 피해서 가더라도 평일에도 최소한 10분 정도는 기다려야 하고 차량이 정말 그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기다리고 있기 일쑤거든요. 도로가 그냥 주정차 수준이 돼버리는 거죠. 맞습니다. 여기 주차장이 230면 정도 갖춘 주차장인데 하루에 이곳을 이용하는 차량 대수가 2,000대나 됩니다. 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일같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예. 사실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곳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증축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2배가 넘는 500면 정도 주차장으로 지상 4층 규모로 사업이 진행이 되어 오고 있었는데요. 원래 계획대로라면은 벌써 올해 6월에 공사가 들어갔어야 하고 네. 내년 말이면 완공하는 게 목표였는데 사실 이게 차일피일 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2020년에 울산시에 이제 주차장과 관련된 조례안이 신설이 됐는데요. 해당 부지가 이제 그 10,000제곱미터가 넘는 곳이어서 네. 대상이 되면서 해당 부지 증축 공사가 교통 환경 평가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설계가 환경 평가가 대상이 되면서 환경 평가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 설계가 진행이 되다 중단이 됐고요. 네. 최근까지도 교통 환경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환경 평가가 마무리가 돼서 다시 설계 시점으로 좀 돌아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뭐 올해 6월 계획이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빨라도 내년 중순에나 좀 시작을 해서 네. 내후년이 돼서야 좀 마무리가 될 걸로 보이거든요. 사실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울산이 공영주차장을 좀 찾아보기 힘든 도시이기는 합니다. 인근의 부산이나 뭐 인구가 비슷한 대전 정도만 가봐도 공영주차장을 비교적 좀 찾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아무래도 울산은 조금 인구가 집중되고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도심이 그렇게 넓지는 않은 편이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같은 공공인프라가 조금만 더 확충이 된다면 시민분들 좀 생활하실 때 불편을 느끼시는 게 좀 덜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1인당 자가용 소유량이 또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자가용 비율도 전국에서 예. 가장 높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여러 가지 대안이 또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MBC 보도국 정인곤 기자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